평택항, 평택호, 고덕 신도시, GTX, KTX까지 평택은 지자체 중에서 가장 빠르게 변하고 있고 가장 많은 현안이 있는 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만큼 평택시장의 어깨는 무거울 것 같습니다. 오늘은 평택시장, 공재강 시장과 함께 민선 6길 출범 1년 동안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플 인사이드 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여기가 시장실인가요? 예, 제 신부실입니다. 좀 떨리는데요. 생각보다 좀 좁네요. 원래 좁습니다. 아니, 저는 시장실 되게 큰 줄 알고 생각했는데 신부실이 생각보다 좀 좁아요. 근데 여기 크게 계획도 하나 걸려져 있네요. 요게 이제 평택시 종합 개발 계획도라 해갖고 요게 앞으로 평택이 미래가 담겨 있는 계획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택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수 있게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지금요? 네. 대신 짧아야 됩니다. 네. 지금 우리 요게가 이제 평택항입니다. 지금 평택항. 얼마 전에 우리 이제 신생매립지 관련해 갖고 중분위에서 이제 평택항을 우리 평택으로 이제 결정해 준 부분이 여기고요. 평택시장직을 걸고 4월 13일 합리적인 결정이 되도록 책임감 있게 의연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을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얼마 전에 삼성전자에서 15조 6천억 투자한다는 120만 평의 여기 고덕 산업단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점점 해 나가면 아주 평택의 아주 꽉 차게 다 색칠이 될 것 같아요. 이 개발 사업으로. 앉아서 좀 얘기를 들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서 어떤 도시 사업들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지 다 제가 알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도시 개발 사업이 화려하잖아요. 성과도 바로 보이고 그만큼 내 문제점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우려되는 부분이나 아니면 요즘 문제가 되는 부분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평택은 사실 민간 사업 플러스 우리 이제 공공기관에서는 개발 사업이 아마 17개 정도가 아마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발전을 해야 되는데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점도 있죠. 또 이제 그거를 갖다가 수용해서 보상을 해야 되고 또 지역 주민들이 또 평생을 농사를 짓고 자기가 재산권을 행사했던 상황인데 또 보상을 또 많이 좀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이 가장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또 우리 개발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 경기도라든가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항도 이제 사업이 많습니다. 근데 그 사업은 이제 대규모다 보니까 또 지역에서는 공사를 하는데 지역 업체를 활용을 해야 되고 심지어 이제 중장비, 인력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지역 업체를 쓰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제 일정 부분은 불가피하게 시행사가 같이 오는 또 컨소시엄에서 들어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제가 작년 7월 달에 취임하고 나서는 가급적이면은 지역 인력 채용 또 지역 장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기업체를 방문할 때 또 현장에 방문할 때는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게 마음먹은 대로 또 계획한 대로 다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군요. 근데 이 사업 중에서도 특히나 제가 알기로는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브레인시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물어보기에도 좀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브레인시티가 어떻게 계속 이제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대로 멈춰버리는 건지. 브레인시티 사업은 제가 이제 선거하는 과정에서도 선거 공약에 포함이 됐었고 또 선거하는 과정에서 남경길 지사님하고 정책 협약을 이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종국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제가 취임하자마자 행정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제 위원회를 일단 구성을 했습니다. 위원회 구성하면서 우리 이제 지방재정법이 2013년도 12월인가에 개정이 돼서 대단히 지방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단히 사업을 할 경우에는 거쳐야 될 행정 절차가 있어요. 전문 연구 용역기관의 사업성 타당성을 조사를 해서 또 행자부의 투중자를 심사를 거쳐서 결정하는 사항인데 그 지금 행정 절차를 거치고 있고요. 조금 전에 그 연구를 수행하는 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원 박사들이 다 오셨고 또 시행사도 왔었고 성대서도 와서 현장도 가보고 그다음에 문제되는 사항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보상은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행정 절차는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도 뭐 좋은 결과가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근데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도시개발 분야뿐만 아니라 또 시민분들은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하실 거예요. 앞으로 또 어떻게 계획이 있고 또 어떻게 자기들이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들을 궁금해하실 텐데 뭐 가장 먼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일자리 창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가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취업난이 많이들 발생하고 뭐 평택도 예외는 아닐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뭐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면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는 뭐 아까 개발 계획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기업체 다니면서 취임하고 나서 이제 40군데 정도 제가 이제 현장을 방문했는데 기업 오너들한테도 당부하는 이유가 가급적이면 지역 우리 분을 좀 채용해서 일자리 창출하는데 좀 도움을 달라. 우리 행정기관에서 평택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행재정뿐만 아니라 또 이것이 평택시 권한을 벗어나서 경기도나 또 중앙부처의 법령개정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평택시에서 최선의 노력을 할 테니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지역분들을 좀 많이 채용을 좀 전제 조건을 달고요. 또 한 가지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까지 도모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기업체는 기업을 해서 운영을 해서 잘 되고 그다음에 지역 분들을 채용해서 일자리 창출이 되고 일자리 창출이 된다면은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기 때문에 삼각구도가 좀 맞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저는 수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아마 제가 4년 동안 일자리 창출을 목표가 한 10만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만. 나는 이제 6개 동안. 예, 4년 동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공 부분도 있고 민간 부분도 있기 때문에 특히 평택은 각종 개발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 목표는 아마 성사될 거라 생각이 들고 또 대규모 일자리 창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까 120만 평 삼성 산업단지 말씀드렸지만 거기서도 뭐 대단한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평택구 관광단지가 내년 하반기부터 행정 절차가 진행이 되면은 아마 본격적으로 되면은 거기서도 뭐 3만 명 이상 정도 일자리가 창출이 될 거고 뭐니 뭐니 해도 기업이 아마 일자리 창출하는 데 큰 효과를 나타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평택 시민들은 일자리 걱정 없는 거예요? 저도 가끔 그래요. 멀은 천안이나 안성이나 화성으로 가지 말고 우리 여건이 좋을 때 뭐 지금은 아직 뭐 한참 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가급적이면은 뭐 1시간씩 출퇴근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내 지역에서 우리 평택에 관할하는 기업체에 다니는 것이 또 평택 관내는 뭐 LG전자도 있고 이제 삼성전자 내려올 거고 또 쌍용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티브를 통해서 많이 정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해고자가 복직되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해고자 복직은 물론 생산 라인을 늘려갖고
추가적인 라인을 형성이 된다면 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덕분에 이렇게 일자리가 더 창출이 되고 더 많은 시민들이 이 평택시로 몰려드는 거 아닌가, 더 빠른 100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이렇게 돈 잘 벌었어요. 그럼 그 다음은 당연히 복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복지는 제가 이제 옛날에 이제 사회복지 업무를 좀 봤어요. 취약계층에 대해서 애정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어려운 사람이 되면은 좀 관심을 갖는 것이 이제 도리인 것 같아서 우리 여기 사회복지국 같은 경우에도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그런 마인드가 좀 있어야 된다 생각이 들어서 이번 인사 때도 6급 팀장님 요인들은 행정직이 나가고 두 분도 다 이제 복지직으로 이제 충원했던 이유는 그래도 취약계층 장애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일반인보다 많이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국가적으로 복지 제도가 잘 돼 있다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일장이라든지 또 사회에 나와서 편견을 안 갖게 어느 정도 하려면은 행정기관에서 더 많은 관심 플러스 시민들의 의식이 좀 변화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우리 평택에서 이제 행복 나눔 본부라 그래갖고 우리 공직자부터 9월, 10월 작년 9월 달부터 시작해갖고 봉급에서 조금 좀 뛰자, 기부를 좀 하자. 그래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리고 또 그런 분들보다는 공직자는 정기적으로 월급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준의 월급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커피를 한 잔 덜 먹던지 소주를 하나 덜 먹은 걸 갖고 조금 저축을 해서 약자를 위한 또 취약계층을 위한 장애인을 위한 약간 이제 배려를 하려고 제가 이제 나눔 본부를 갖다가 금년도에 아마 발족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평택에도 저는 공공성을 유관기관이 많지 않습니까? 뭐 한전도 있고 뭐 우리 이제 뭐 경찰서도 있고 교육청도 있고 그런 것이 한 25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직원들 2단계로 좀 참여를 시키고 그다음 3단계는 우리 평택에 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참여를 안 하면은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는 약합니다. 그래서 기업체도 참여를 시키고 또 네 번째가 제가 이제 각 분야별로 참여를 하면은 시민들께서도 개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쵸. 네. 뭐 확대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요것이 어느 정도 정상화된다면 우리 평택시에서 어려워하는 취약계층이나 장애인이라든가 그런 분에 대해서는 평택 시민이 책임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아마 금년도 거치고 아마 금년도 정도 하반기 되면 아마 정상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좀 어려운 분들, 뭐 이런 분들에 대한 복지도 있지만 또 일반 시민분들도 좀 바라지는 면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한 계획은? 아마 일반적인 시민들도 뭐 90원 가진 사람이 10원 가진 사람 돈을 뭐 한다듯이 또 일반적인 그거는 뭐 이해를 좀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먼저 뭐 구하고 아직 우리한테 어려운 거는 장애인이 가장 좀 소중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많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분들에 대해서도 투자를 확대해서 많이 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도 취약계층이나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아직 약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하고 다만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는 문화생활이라든지 뭐 그런 공간을 뭐 파일을 늘려서 좀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정책을 수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아까 제가 주인이천이나 안성천을 연결해서 평택호로 연결하는 그런 생태공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평택에는 가볼 만한 또 산이 없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무봉산이나 뭐 덕동산 얘기하는데 이게 산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대신 공원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공원과를 일원화시켜서 좀 공원다운 공원, 명품스러운 공원을 만든다면은 우리가 산이 없는 것 대신에 공원을 찾아오는 그런 명품 공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저께도 제가 또 현장에 갔다 왔는데 아마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또 이제 말씀을 이어서 좀 해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 예술 쪽 또 분야 또 이런 분야도 좀 계획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술 분야는 저희가 이제 평택에서 가장 이제 취약한 분야가 이제 예술 문화 쪽이었었는데 간혹 그래도 예술 같은 경우에도 저는 그 소규모로
뭐 정식 뭐 오케스트라가 구성이 돼서 뭐 이렇게 정기 공연 그거 말고 또 마을 단위로 해서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그런 거는 간헐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다만 이런 것이 간헐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행사를 하면은 관중이 있어야 되는데 그쵸. 그리고 나서 그걸 갖다가 성과 분석을 좀 해야 돼요. 아, 이 공연이나 예술 공연을 했는데 시민들이 100명 참석한 거하고 200명 참석한 거하고 300명 참석한 거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 그걸 갖다 진단을 해서 야, 이 공연은 시민들이 성원과 또 관중이 많이 참여도라든지 고려를 해서 그 다음 연도에는 그럴 예술 공연을 확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중앙에서 문화관광부에서 공모해서 또 이제 예산 지원하는 부분도 있어요. 금년도에 저희가 한 3건 정도를 공모 신청해서 확보가 돼서 뭐 그런 거는 가급적이면 서울에서 공연하는 건데 고급 공연 같은 것도 지방에 유치를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보여준다면 여기서 서울 올라갈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내려와서 공연을 해주면은 그 부분도 우리 평택 시민들한테도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평택이라는 도시가 좀 특수한 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할 일이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지금 머리숱 굉장히 많으신데 임기 끝날 때 되면은 텅텅 비는 거 아닐까 걱정도 되는데요. 복잡하다고 네. 평택이 도농복합시예요. 네. 또 농업은 또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당연히 안 되고요. 또 많은 부분이 또 읍면을 또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도 이제 농업 예산을 전년 대비 24% 증액을 했는데 아마 전국에서 최고 많이 늘렸을 거예요. 또 FTA 막 도입되고 그래갖고 평택 농업인뿐만 아니라 뭐 농업인들은 많이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농업을 이해하고 또 농업인들이 쌀만 갖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쵸. 다른 특용작물이라든지 뭐 요새 뭐 체리라든지 블루베리 같이 새로운 우리 산업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농업 예산도 많이 좀 꼼꼼히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림부 가서도 내가 자랑을 했습니다. 평택은 금년도 농업 예산을 전년 대비 24% 늘렸다 그랬더니 농림부 간부들도 상당히 호감을 하고 상당히 고마워하시죠. 네. 뒤에서 이제 차도 마실 수 있고. 이제 1년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어떠세요? 이거 먼저 물어봤었어야 되는데 이걸 못 물어봤어요. 근데 네. 진짜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저 스스로도 야, 시간 빠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 1년 정도 이제 지나보면서 제가 선거운동을 짧게 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도 많이 몰랐었고 그래서 그동안 취임하고 나서 이제 부단히 이제 많이 다녔죠. 행사도 많이 다니고 또 아침에도 많이 다녀서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그랬는데 제가 상당히 고마워요. 우리 시민들한테 많이 성원도 해주시고 처음 봤다고 이제 투표는 했는데 시장 얼굴 처음 봤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으니까. 그런데도 네. 이제 뽑아주신 거예요? 네. 그분들이 어떤 걸 딱 보고서 뽑았을까요? 아마 이제 새로운 변화를 좀 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 1년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제가 투표를 하고 농민분들한테는 정말 단비가 됐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좀 공무원 출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셨죠, 올해 네, 경력. 그렇죠. 얼마나 되셨나요? 28년 했습니다. 28년. 그러면은 공무원분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도 더욱더 예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리하기보다는 공무원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고 뭐 그런 편이죠. 나도 이제 똑같은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저분들은 저런 고민을 하겠구나, 저런 거를 좋아하겠구나, 뭐 그런 거는 뭐 서로가 나도 이제 공직생활 28년을 했기 때문에 뭐 또 더군다나 뭐 내가 뭐 지방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 같이 이제 생활에다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많이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인사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어떤 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나는 어디 가나 그 인사의 주목점은 일이라고 봐요. 일이 사실 평이한 뭐
우리 직원들 다 똑같이 일은 다 똑같이 하죠. 그래도 이제 평이한 그 여건이라면은 연공 서열을 좀 지켜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성과를 나타나는 뭐 우리 평택고 관광단지를 유치했다든지 뭐 신생 매립지를 커다란 거에 대해서 사실 헌신했다든지 그다음에 삼성산업단지 같이 뭐 대기업을 유치했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거는 발탁을 해야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렇죠. 인사를 할 때는 한 명을 불떡이하게 했을 경우에는 10명이 중에 한 명이 이제 승진을 시켜줘야 된다면은 9명이 공감하는 인사를 해야 되지 않나. 한 명을 발탁했을 때 9명이 공감을 못하면은 한 명은 좋을 수는 있어도 9명이 상처를 받기 때문에 또 내가 중앙부처에 있을 때도 인사 한번 했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그런 인사는 없어요. 공감하는 발탁은 뭐 잘된 인사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내 측근이라고 그래갖고 발탁해줘갖고 했을 경우에는 9명이 그건 상처받는 거고 진짜 성과를 나타나는 인사에 대해서는 뭐 저도 과감하게 뭐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외부에 전 얘기를 해서 의지를 해서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했는데 그거 저 안 들어요. 그런 거예요? 백날 얘기해도 네, 네. 나도 원칙과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얘기해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은 얘기 안 해도 될 사람이고 그런데 여건이 안 되는데 자꾸 전 뭐 외부에다가 얘기 왜 안 하겠습니까? 근데 그거 백날 해봤자 저 안 통하걸랑요. 잘 들으셔야겠네 이거. 해봤자 의미 없다는 거를. 그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다 알아요. 이미. 네. 근데 이제 임기가 뭐 끝난 게 아니잖아요. 네. 앞으로 하실 일이 더 많아요. 그 시간을 이제 어떻게 보내실 건지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또 당부하고 싶은 말씀, 뭐 시민들이 함께 해줬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년을 이렇게 부단히 뛰어왔지만 네. 앞으로 1, 2년이 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골든타임을 저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공직자 1700, 그 다음 평택시 의원, 그 다음 경기도 도의회 의원 우리 이제 평택 분들이니까 또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과 같이 이런 골든타임을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잘 이용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아직까지도 저는 긴장을 놓지 않습니다. 평택 시민 여러분, 제가 벌써 시장에 취임한 지 벌써 이제 1년이 다 돼 갑니다. 비록 처음 시작했을 때는 많이 걱정도 하셨겠지만 1년을 지켜보는 그 1년 동안 여러분들께서 평가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나마 그래도 평택시 발전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또 우리 1700 공직자와 고민하면서 현안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평택의 골든타임은 금년과 내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희망하는 또 바라는 또 우리 평택의 시정 목표인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 신도시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인 금년과 내년 잘 극복해서 우리 평택시가 경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서 명품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질책도 해주시고 또 좋은 의견은 장소와 때를 가리지 마시고 항상 의견을 주십시오.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시민이 바라는 시정을 펼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더 큰 평택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끝까지 열심히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도 평택의 발전을 응원하겠습니다. 근데 네. 주소지가 평택 맞아요? 저요? 네. 대금 됩니까? 저는 안 냅니다. 애양시 애양- 평택시로 이사 오십시오. 평택시 이제 와야 될 것 같아요. 오셔야지. 네, 공직광 시장님이랑 이렇게 얘기 나눠보니까 평택 너무 좋네요. 그렇죠. 네. 희망이 있습니다. 네. 파이팅! 예. 감사합니다. 예.